그 다음 주부터 내가 문제를 주면 문제 자체를 알든 모르든 그냥 다 푸세요, 그냥. 무슨 말이세요? 문제 주면 문제를 그냥 무조건 푸세요. 어, 한 번쯤 읽어놨는 거하고 안 푸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 주면 그 문제를 꼭 푸시고 그리고 모아두고 네,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자, 55페이지 법률적 개념 부동산 있어요. 그 법률적 개념 부동산 아까 표시 몇 개 해야 되죠? 예, 5개 있어요. 자, 거기 아까 밑그림을 그렸는데 자체는 이 표만 보면 돼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적인 문제를 아까 협의 개념이 있고 강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리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판사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그 교재라는 것은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내가 지금 설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법률적 개념에는 아까 뭘 했어요?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중개를 하는 거고, 그럼 중개할 때는 뭡니까? 얼마입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는 누구 재산이죠? 재산. 재산을 가졌으니까 저당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당 알죠?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죠. 권리입니다. 그러면 자, 협의 개념 아까 뭐라고 했죠? 민법상이다 하는 거죠. 민법상. 민법상 부동산을 말한다. 자, 그럼 민법상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를 가리키고 그 토지 밑이 있어요. 그 토지상에 있는 그 정착물이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했는데 아까 기본적인 용어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아까 여기서 뭐냐? 토지니까 협의 민법상이죠? 민법상은 방금 소유권을 가리킨다 했죠?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 토지의 소유권은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범위가 어디까지 토지 소유를 권리 행사하느냐?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밑줄 껐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다라고 있잖아요. 됐죠? 그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이 나눠진다 했죠? 네, 그거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는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착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착물을 별표시를 여러 개 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다음 강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강의의 부동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아까 강의를 올 때는 회비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회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강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니까 토지 및 거정착물은 강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가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뭘 가져온다? 협의를 가져온다고요. 이 자체를 가져오니까 이 말이고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된다 했잖아요. 이게 뭐다? 여기 준한다는 것은 간주한다, 그 다음에 본다는 거예요. 그럼 민법상의 용어에서 법률 용어 추정합니다, 간주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정한다는 것은 일단은 너를 A로 보겠어. A를 봤는데 아니야. 이 A가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을 해오면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면은 틀리다는 걸 증명하면은 그를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추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주라는 것은 그는 법률상의 규정에서 무조건 따르세요 하는 거야. 널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지정해 준 대로 따라라는 것이 간주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뭘까요? 부동산일까 아닐까? 동산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부동산은 아닌데 준한다는 거죠. 뭘 본다고요? 원래는 뭔데? 동산이라고요. 차량이나 자동차 움직이죠. 자, 우리가 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토지를 가리킨다고요. 그럼 동산은 지금 A 장소에 설치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이거를 들려내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면 다 동산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건 당연히 동산 다 알 거야. 근데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걸 다 동산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다 알죠? 기계도 설치했다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죠? 자동차, 기기 장비, 그 다음 선박도 움직이죠?
항공기 움직이는 거 알죠? 이런 게 뭐다? 동산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는 않는데 우리가 수목 집단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가 구성돼가지고 집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법상의 특별법에 임목법이라고 있어요. 임목법이 있는데 그 임목법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수원에 있는 가수들 집단 구성하고 있죠. 그럼 별도로 등기한다면 토지와 따로 거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밭에 있는 중목 있죠. 대나무. 그것도 집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대나무가 별로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가 대나무가 담양에는 뭡니까? 대나무 가치 있잖아요. 음식점에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이용하고 하죠. 그 태국에 가면 동남아시아 쪽 우리나라는 대나무 굵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저였네요. 저 컵 있죠, 컵. 컵 잔 그 정도 크기. 약간 커서면 저도 좀 조금 더 크겠다. 밥통 먹어봤죠, 한 그 정도 크기. 우리가 고등어 통조림이 많아요. 커도 고등어 통조림까지 안 돼,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통조림, 큰 통조림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태국 가면 동남아시아 쪽 밀림 지역이잖아요. 대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대나무 배를 만들어 하고도 엄청 우리 사람 머리 굵기 정도. 대나무 굵기가. 그래가지고 방금 저기 뭐지 하면 전부 대나무야, 대나무. 그만큼 대나무가 굵어요. 엄청 굵어요. 예, 좀 틀리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자, 보세요. 이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자.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어. 되나요? 자동차를 차량이죠. 자동차도 되고 차량해도 돼요. 차기선항 있어요. 뭐라고요? 차기선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개론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세법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세법도 내가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요게 차기선항 기억하세요. 차기선항. 그 다음 방금 뭐라 하셨어요? 잎목, 중목, 가수. 자, 편백나무 다 알죠? 자작나무는 우리 자작나무 애들 놀러 가가지고 요렇게 하얀데 나무 하얗잖아요. 껍질이 쌀쌀 벗겨지죠. 꼭 그 손대는 사람이죠. 자기 누구 해가지고 하트 모양 딱 해가지고 또 그려놓고 온다 그거. 자작나무에 싹 숲이 있잖아요. 자작나무. 그리고 나무가 밀림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잎목이 있어요. 잎목. 그런 것을 우리가 잎목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무형재산이죠.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강업권 있어요. 그 다음 어업권 있어요. 나중에 또 밑부분 들어보면 강업재단이 있어요. 공장재단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집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건 전부 다 특별법에 따릅니다. 특별법. 그래서 전부 다 토지 위에 있어요. 정착물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들은 다 뭡니까? 동산이다. 뭐라고요? 동산이다. 네, 동산.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까지는 안 가고요. 이 준부동산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조건. 예, 반드시 등록을 갖춘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등기 등록을 갖춘다는 것을 다르게는 우리가 뭐한다? 남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공시한다는 거죠. 그 공시를 함으로써, 그럼 공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공시를 하면은 이제 뭡니까? 부동산이 되어서 아까 부동산처럼 뭘 가지고 있다?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정평가 될 수 있고, 담보물, 저당 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라기 때문에 요겁니다. 자, 요거 정도.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은 우리가 2개 나눕니다. 하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하나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종속이다 하는 것은 기속되는 거고,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럼 대부분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들은 대부분 무슨 정착물이가? 종속정착물입니다. 자,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자, 토지 소유가 있고, 갑이 있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있는데, 이 정착물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의 토지가 을과 매매가 됐을 때, 매매가 될 때 이게 뭐라고요? 종속정착물이라 했죠?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 토지 위에 자연스럽게 새가 날아가지고 뭐 씨를 탁 뿌리는데 나무가 자랐어요. 나무가. 그러면 토지가 을에게 팔리면 나무도 함께 종속이니까 을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은 소유권이 함께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 됐나요? 자,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종속. 종속이고. 그 다음 독립은 토지 위에 갑 소유 토지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B가 있어요. 이 B가 독립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 그러면 갑의 토지가 을과 매매가 되더라도 이것은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을의 소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 개념 잡았죠? 그래서 정착물,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은 종속이니까 독립정착물만 잘 구분만 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독립정착물은 뭐가 있는데 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시. 방금 공시가 뭐라 했죠?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독립신이요. 등기 등록을 됐다는 건 하나의 물건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건물 등기하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고요. 방금 말했던 뭡니까? 임목법에 의한 뭐다? 임목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는 등기를 하니까 바로 뭐한다? 독립성을 가져요. 자, 그럼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데 또 하나는 맹인이라 하는 것은 자, 토지 위에 나무가 있는데 인공적으로 자연스럽게 심은 나무도 있겠지만 내가 인공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무를 심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무 한 그루지만 너무나 비싸게 됐어요. 그 나무가. 그래서 토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거래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독립성을 가지고 거래하고 싶다 하면은 가나안 간청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라는 거죠. 내 이름을 달라달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이름을 달라달라는 거예요. 등기는 할 수 없어요. 집단을 구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를 맹인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맹인방법은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맹차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울타리를 치놓는 행태를 내 것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영역을 하는 것을 맹인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맹인방법을 필요한 것도 맹인방법을 한 수목 등을 우리가 가리킨다. 그래서 앞에 어떤 용어가 있으면 등기 등록했다는 말이 놓거나 맹인방법을 필요했다면 토지 위에 있어도 독립성을 가지구나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땅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상에 토지에 뭐다? 경작가 있어요. 경작가 있다고요. 그럼 경작한 그 작물이 있겠죠? 그럼 내가 땅을 빌려서 내가 뭔가 작물을 재배했잖아요. 그럼 토지 위에 있지만 내가 심은 거잖아.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그럼 내 것이지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야. 그래서 무슨 토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거예요. 됐죠? 그럼 맹인방법을 필요한 수목이나 맹인방법을 필요한 미분리 가실. 그리고 토지 위에 가수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됐나요? 그럼 열매가 맺혔는데 이거는 이제 내 거야라고 이제 적었으면 그건 뭐냐? 토지 소유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수박을 재배했어요. 수박. 그럼 수박을 재배하면은 우리가 그것도 한 동이라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쭉 있어요. 폭 12m에 길이가 100m짜리인데 그 한 동 정도 놓아요. 그럼 그 정도에서 수박을 재배하면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는 놓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거 재배하고 3개월 동안 재배해야 돼. 3개월 재배하고 그 하나하나 사가지고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업자들이 와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한 동 전체를 그냥 산다고요.
그러니까 다 재배되기 전에, 올해 경기 좋겠다 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에 사겠다. 우리 밭대기로 넘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동에 딱 보고 사람들, 저건 얼마 정도 가치다. 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부른다고요.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하고, 이제 계약 조건이 거래를 했죠. 거래했기 때문에 방금 뭐 했어? 타인의 토지 위에 자기 땅이라도 타인은 경작했는데 명인방법을 이제 필했죠. 방금 업자가 가가지고 이제 뭐야? 이제 내 거야라고 했잖아. 내 땅 위에 작물을 재배했는데 내 거야라고 이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판매될 때까지 그 수박을 잘 관리해 줘야지. 나중에 관리를 못 해주면 조건에서 가격이 깎인다는 거죠. 우리가 수박은 물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터져버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뭡니까? 이렇게 눌러주거나 꺾어줘버려야 돼. 물이 안 가게. 적당히 자라면 물이 안 가게. 그거 자체가 좀 힘들어. 그거 아니면, 그리고 전부 다 모종 하나에 한 개만 열리게 해. 다 따버려. 그거. 자, 그래서 이거는 걸로 미분리 과실. 그리고 또 가수원도 가수원도 이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배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미분리 과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뭐다? 종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위에 있는데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돌담 있죠, 돌담. 그럼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담장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이런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연식생이라고 해요. 아까 새가 날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뭐다? 종속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방금 이거는 정착물인데 토지 위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정착물일까 아닐까?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건 부동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등기를 할 수, 옮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공전화 버스였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는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산입니다. 공전화 버스는 뭐다? 동산. 그러니까, 뭐 생활지 우리가 갖다 붙이는 가판대 있죠. 뭐라고? 일간지 말고 우리가, 광고지로 놓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가판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산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그럼 요 정도 하면 돼. 됐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자 봅니다. 55페이지 보면 그게 법률적 개념, 협의 개념이 있고요. 자, 그 협의 개념에서 좁은 의미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 민법 밑줄 것 넣고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 밑줄 것이에요. 끝나요? 자, 그 다음 가로 1번이 반가로 1번 토지 돼 있는데 원 1번 있고 그 다음 원 2번 있어요. 원 1번과 원 2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 두 번째 줄 있죠. 한 번 더 줄 거세요. 원 1번의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토지의 소유권 있죠. 아까 했지만 또 보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까지 줄 거라고요. 자, 됐고요. 자, 원 2번은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56페이지에 가로 2번에 정착물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원 1번이 일반적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뭡니까?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되었다는 겁니다. 항구적이란 말이 아까 뭐죠? 지속적이다, 계속적이라는 말이죠. 그럼 부착된 거. 자, 원 2번 갑니다. 민법상의 정의가 나 있어요. 그 민법상의 정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했던 요거 종속과 그다음 뭐 독립 이렇게 구분한 것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종속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정착물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그 개념, 요거 잡아줘야 되는 거고, 독립은 뭡니까? 따로 거래한 거. 넘어가지 않는다,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그리고 방금 독립정착물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 공시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필요함으로써,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거, 이렇게 됐어요.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말하면 돼요. 이거 외에는 다 뭐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독립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설명을 다 했지만 56페이지에 왼쪽에 보면은 거기 용어 해설집이 있어요. 그 맹인방법 돼 있나요? 방금 설명했던 맹인방법 참고를 한번 잘 보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57페이지 가볼까요? 57페이지 보면 이제 3번 있는데 정착물의 구분 기준 돼 있죠. 그럼 여기 정착물 구분 기준 안에 뭐가 있냐? 설비라고 돼 있죠. 설비라는 것은 뭐냐? 건축물이 된 거예요. 어디에 된 거? 건축물에 부착된 여부.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건물이 있으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거래될 수 있어요. 매매가. 근데 미국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만 거래할 수 없고 건물만 거래가 안 돼요. 두 개가 함께 거래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3번의 내용은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그래서 자주 노는 건 아닌데 한 번쯤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돼 있는데 기억은 뭐라고 있냐? 물리적 손상 유무라 있죠. 자, 그러면 그 기억본에 손상 유무는 물리를 손상을 준다면 정착물이다. 정착물이고요. 자, 손상을 주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겠나요? 자, 지금 저기 선풍기 있잖아요. 저 선풍기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럼 건물 자체에 손상을 주지는 않죠. 그럼 저거는 뭐다? 동산이지 정착물을 안 분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다.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구분 잘해요. 손상을 준다, 정착물이다. 손상을 주지 않는다, 정착물이 아니다. 근데 어디서 함정이 있느냐? 방금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 우리 시험에 트는 걸 여기서 튼다고요.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아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단 손상을 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무슨 말 했어요? 기능. 되나요? 자,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 자, 니은 있어요. 니은에 보면 건물 효용에 대한 지장 유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A, B라고 되어 있는데, A, B. 자, 그래서 A, B 저기 문제가 있는데 그 굳이 읽을 필요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면 돼요.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 문제, 기능이나 효용적인 가치가 하락시키면 그거는 정착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뭐라고요?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효용 가치를 정하시키면 정착물이다. 인식했나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자, 내가 이거를 벗었다. 그러면 물리 손상이 있어 없어요? 내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 기능을 저하시키죠. 그럼 이거는 내게는 뭐다?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올 때 5층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왔잖아요. 4층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건물 자체 손상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밑에서 계속 걸어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럼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는 뭐다?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아도 분리시켜주면 이 건물 이용 가치를 저하시킨다고요. 그런 게 뭐다? 정착물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익히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물건의 성격 볼까요? 물건의 성격에 보면 기억에 특별히 구축되거나 고안한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뭡니까? 주문 제작한 거 있죠. 주문 제작한 거. 주문 제작해서 설치한 거는 계속적인 부착을 해당이 되니까 정착물입니다. 자, 내가 금융업을 할 거야. 그럼 금융업을 할 건데 그러면 금융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은행업을 한다면 거기 무슨 필요해요? 엄청 비싼 거를 한 개 설치해야 되는데. 금고. 요만큼 두꺼운 금고 있잖아요. 잘못 그 들어가면 숨 막혀 죽어요. 응?
요즘에 소형 금고도 잘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금고라도 너무 무게가 엄청 무거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거. 가져가 해가지고 못 들어가 금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누구더라?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금도 들어있는 거 아니고 금고에 뭐 옛날 일기장 들어있대 일기장. 자기한테는 일기장이 소중해가지고 일기장을 여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아주 힘들게 일해 놓으니까 자기 그 도구 있죠 도구. 자기한테는 그게 보물이니까 그걸 이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고 있는데 저 정도 금고 정도면은 들지도 못해요. 그거. 너 가져가봐 해와도 못 들어가. 가가지고 뭡니까 시근장치 거 해도 안 돼. 용접을 해도 잘 안 돼요. 그거.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고 있습니다. 그럼 금고가 특별히 구하는 거 이해됐나요? 정착물이.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세요. 자, 원 3번은 자, 아까 항구적이란 말이 뭐랬죠, 내가? 계속적 지수적이라는 거죠. 그럼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는 정착물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나는 다가구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임대를 할 때 아니면 원룸이죠, 원룸.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방방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방방 하나에 내가 임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뭘 설치했나요? 기본 걸 다 설치. 요즘에 그거 설치 안 하면 안 들어와. 사람들이 임대가 잘 안 돼. 그럼 기본적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또 인덕션. 그게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 그럼 몸만 들어가면 돼. 식기도구 다 돼 있죠. 세탁기 돼 있죠. 냉장고 있죠. 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가스레인지 기본. 그러니까 식기도구가 다 설치돼서 몸만 딱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그거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임대인이 설치한 거야. 그럼 임차인이 임대 계약기가 끝나고 나갈 때 뜯어갑니까? 그래서 항구적이라고 해요. 그럼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뭐다? 정착물이라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뭐야? 임차인이 설치했으니까 들어왔을 때 계약기간 끝나면 가져가겠죠?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올 때 대부분 따로 설치하는 게 뭐야? 그냥 요거 행강등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자기는 좀 꾸미고 싶어. 이렇게 꾸미는 사람. 그 우리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있던데 자기는 꼭 뭡니까? 샤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극세사 샤워 쫙 센 거 있잖아요. 여행 가도 그 뽑아가 돼, 그거는. 그 애는. 아주 세기를 좋아하는 거야. 와, 샤, 세기. 그거만 뜯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은 내가 사실 잘 몰라. 하여튼, 보면 저 애구나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뭐다? 동산.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 여기까지는 알았죠?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그럼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설치하게 해주세요. 해줄게. 근데 나갈 때 안 가져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뭐 했어? 합의를 했어. 누가 설치했는데? 임차인이 설치했지만 임대인과 합의했을 때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이제 임대인 것이 돼버리니까 정착물이 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58쪽에 가서 가로 2번 준부동산 돼 있죠. 예. 준부동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할게요. 지금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이 토지 위에 있는 물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를 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정착물로 본다. 다시 정착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 때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됐나요? 지금 나중에 내가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그냥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말들 다 있어요. 그리고 핵심 정리는 앞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 한 거 있죠. 그 안에 그 정도 정리된 것만 자료를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내 그 뭡니까? 밴더에 올려놓고 있죠. 이거 안 되면 이거 바꾸고 하면 요 이름 치면은 밴더명이 뜹니다. 요게 있는 거는 이거는 밴더고 이 밴더에 있는 자료는
이 다음 카페에 자료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앞에 여러분 했던 자료들이 있죠. 핵심 자료. 그게 지금 1분 자료로 나간 거고 계속 다시 정리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리된다면은 그것만 보면 된다고요. 그 정도 내용만 보면 된다고요.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범위를 이해를 얻기 위해서 교재가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핵심된 자료에 있는 것만 익히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공부는 전략적으로. 예. 자, 그 다음 58쪽에 이번에 준보동산이 있습니다. 확인했나요? 자, 준보동산은 첫 번째 줄에 줄 거 보세요. 뭐라 말했나요?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 이거 줄 거라고요. 방금 뭐다?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돼요. 등기 등록을 갖춰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갖추지 않으면 준부동 되지 못한다. 그럼 이 준부동 되면 자, 몇 번째 줄이냐?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줄 거세요. 감정평가 대상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자, 다시 뭐가 된다고요? 등기 등록이 되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저당물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등기를 안 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가로 밑에 3번에 강의 부동산 돼 있는데 그 밑에 표가 있죠. 그죠? 그럼 강의 부동산 회비와 준부동산 나눠져 있죠. 그럼 회비 개념 아까 토지 개념이 있고 정차물 개념이 있죠. 그 독립정차물 있잖아요. 종손처럼 독립정차물 아까 정리하면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건물 등기된 임목은 둘 다 뭐다? 공시 등기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 있죠. 수목집단하고 미분리 가실 있죠. 앞에 뭐 전제가? 명인방법. 자, 그 다음 뭐가 됐나요? 농작물 돼 있는데 요거는 요 말이야. 타인의 토지의 경작 농작물, 경작한 농작물. 이거 한 개 이렇게 되나요? 됐나요? 이건 명인방법이 아니야.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한 농작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정차물은 독립정차물이 아니고 종속정차물이다. 자, 그 다음 준부동산은 반드시 뭐 한다? 등기 대상물, 등록 대상물 돼 있죠. 등기 등록 이거는 구분할 필요 없어요. 등기나 등록이나 둘 다 공시를 하는 건데요. 약간 차이점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움직일 수 없는 물건 있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거,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은 법원에 가서 공시해야 됩니다. 어디 간다고요? 법원에 가서 공시하는 것은 등기라고 해요. 자, 법원에 가서 공시하는 건 뭐라고요? 등기라고 해요. 근데 등록한다는 것도 등기와 똑같은 의미인데 공시하는 건데 관할 관공서에, 관할 관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어디 갑니까? 관할 관청에 한다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 관할 관공서에 가가지고 하는 행위가 등록하고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거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것 전부 다 등기한다고. 이 나무 닦아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등기한다고요. 그런데 선박이 있어요. 선박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선박은 움직이는데 왜 등기지 하는 것은 선박은요. 아무 장소나 정박을 할 수 없어요. 아무 장소나. 그 땅의 위치가 선적 항이라고 해요. 땅의 입출항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선적항이라고 해요. 배는 뭘 두고 있다? 선적항을 두고 있다. 항상 그 장소에 가가지고 뭐 한다? 정박을 해야 돼요. 고기를 안 잡을 때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선박할 때는 이게 선박 등기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배도 톤수가 20톤 이상인 배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20톤 미만 소형 어선들은 자기가 우리가 아무 가다가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거 한번 봤나요? 그런 건 소형 어선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20톤 미만. 그리고 유일하게
준부동산 좀 깊이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났어요. 20톤 미만의 배는 등기하지 않는다. 모든 선박은 등기한다. 이리다 면 답이 틀린 거예요. 됐나요? 선박만 한 개 나왔었어요. 자, 나머지는 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동산, 부동산 비교해놨죠? X.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60페이지 부동산의 분류 갑니다. 이 부동산 분류적인 문제는 거의 매년 시험에 한 문제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토지 분류 있는데 가로 1번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법입니다. 이걸 계속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돼 있죠. 그럼 이걸 결기하지 말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는 요래 합자. 공간정보, 정보니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공정법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공정법 하면 알아듣겠죠? 공정법 하면 뭐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되나요? 옛날에는 이 표현을 지적법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지적법 안 하고 공정법 이렇게 해요. 공정법에는, 이 법에는 토지의 이름을, 요 공정법의 토지 이름은 몇 가지로 지정하냐? 28개로 지정해 주고 있어요. 몇 개? 28개. 그런 28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암기해주면 좋은데 자주 안 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은 전부 다 두 문자를 써놨어요. 머리. 자, 한 문제 한 문제 해놨죠. 자, 첫 번째 뭐죠? 여기에서 요래 해놨어요. 밑으로 세로로 전답 과목 4개. 그 다음에 임, 강, 염, 대. 그 다음에 장, 학, 차, 주 돼 있어요. 그 다음 창도, 철제, 청구, 유양, 수공, 채원, 종사, 묘자. 이렇게 4가지씩 꺼내서 우리 보면 되겠어요. 4가지씩. 자, 방금 뭐라고요? 전, 답, 가, 목.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법에는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3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농지 하면은 이 3가지를 가리킨다. 농지. 농지라는 것은 토지의 작물 재배로 이용되는 땅. 작물 재배로 이용되는 땅을 뭐란다고? 농지. 그럼 작물 재배 이용은 밭으로, 논으로, 가수원으로 이렇게 이것을 일반적으로 농지를 하더라. 근데 농지는 공정법의 이름이 아니다 하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전답 과목 임, 강, 염, 대. 자, 그럼 요걸 다 알아듣겠죠. 그럼 요거 임야도 알겠죠. 산. 그리고 염전도 알겠죠. 염전. 그 다음 대. 자, 그럼 여기는 이것 조금 모르겠지만 요거는 중요하다. 대 있어요. 대. 대. 자, 대는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용도 건물을 짓느냐는 거죠.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해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은 뭐다? 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강천지인데 우리가 하천이 있어요. 하천은 뭡니까?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땅 밑에 지하수에 지하 공간에 뭡니까? 물이 흐르는 거 있어요. 그 뭐야? 지하 공간에 물이 흐르는 거 뭐야? 지하수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온천수라든지 되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다? 강천지라고 해요. 지하 밑에 흐르는 물을 뭐한다? 강천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장학차주, 장학차주입니다. 자, 방금 뭐 장이 뭐 됐죠? 공장. 이거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 이거는 공장 건물, 이거는 학교 건물, 그 다음에 주차장 건물, 주유소 건물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장학차주. 그 다음 창고죠. 도로, 창도, 철도, 부지, 제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수공채원. 청구유양 있어요. 하천, 강이죠, 강. 여기는 강을 우리는 하천이라고 해요. 천이라고 해요. 강은, 이 강에 있는 물은 뭡니까? 계곡물이 좁은 강에서 흘러왔죠. 또랑이라는 거예요, 또랑. 국어입니다, 국어. 유지는 저수지,
저수지나 댐이나 물이 고여 있는 땅을 우리가 유지라고 해요. 양은 뭘까요? 고기 키우는 거 양어장 이렇게 하죠. 양어장. 오늘 오면서 이 양어장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는 뭐 잡게 한다?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빙어 잡기도 하고, 빙어 낚시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하기도 하고, 바로 구워 먹기도 하고, 회를 쳐먹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거 한다고는 좀 뭐, 말이 안 좋더라고요. 그걸 막 키워가지고 하니까. 청구유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공채원. 자, 수도용지, 공원, 그 다음 체유용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이거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사묘잡 있어요. 종사묘잡. 종교용지, 사찰 아니에요. 사적지예요. 그 다음에 묘지, 무덤 설거, 잡종지.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예, 종교용지입니다. 이거는 사찰용지가 아니고 사적지입니다. 문화재.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조금 한 번쯤 보는 거 있고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파란색 안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토지 위에 전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 이런 공장 건물, 학교 건물, 그 다음 주차장 건물, 주유소 건물, 창고 건물. 이해됐나요? 나머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이 용도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익히고 자주 노는 거 아니니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분류 있는데 용도지역 있어요. 그 다음 용도지구 있어요. 용도구역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공법상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고 용도 지역만 별표시 하세요. 뭐만 본다고요? 용도 지역. 도간 농자. 자, 뭐라고요? 도간 농자. 우리가 용도 지역에는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환경 보존 지구역이 있습니다. 도간 농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도시 지역 안에 보면은 주상공록 돼 있죠. 61페이지 표 보고 있습니다. 61페이지 표에 보니까 용도 지역 돼 있나요? 자, 첫째 큰 분류가 몇 가지? 네 가지. 도감 농자. 그럼 도시 지역 안에는 다시 도시 지역 땅들은 전부 다 주상공록.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대 놓고 그 다음 가로 3번 갑니다. 자, 넘겨서 용어들 가봐요. 62페이지. 자, 이 파트 용어는 우리가 시험에 매년 온다고 했어요. 매년 오는데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되는 파트. 쉬운 파트입니다. 암기 개념은 아니고요. 이해 개념이에요. 자, 먼저 그게 보니까 62페이지에 택지돼 있고 그 다음 가로 2번에 대지돼 있어요. 자, 그 대지 위에 옆에 주기가 돼 있죠. 주기라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 한문돼 있죠. 그런 걸 주기란 건데, 그러니까 그 대지 밑에 흑토변이 돼 있어요. 흑토. 자, 이게 뭐냐면은 한문자가 대지 할 때 요리 돼 있죠. 요 밑에 흑토변이 되어 있다고요. 요게 포인트가 이거를 잘 보라고요. 흑토변이야. 이게 사람 인변이거든요. 사람 인변. 사람이 토지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한문 해석이 사람이 토지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집을 어떤가?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만 짓는 땅을 요 대자예요. 근데 대하고 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3번이 부지 돼 있죠. 부지. 자, 부지는요, 밑에 두 번째 줄에 건축 용지 이외의 용지에도 사용되는 포괄적 용도 돼 있죠. 그 말은 뭐냐? 부지는
모든 땅의 바닥 토지를 다 부지라는 거예요. 그 건축 가능한 땅도 부지고 건축할 수 없는 땅도 부지란 거예요. 그럼 주거용 건물도 주거부지 이렇게 말했어도 된다고요. 상업용 건물 짓는 것도 상업부지 이렇게 말했으면 되고요. 그럼 하천은 건물 지을 수 없죠. 하천부지 됐나요? 그러면 학교부지, 도로부지 이런 것들은 아까 요게 이런 부지는 지어버렸네 내가. 방금 부지 중에서 이렇게 쭉 언더라인 치진 거 있죠? 그런 땅은 다 뭐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나머지 건축 가능하지 않은 땅도 있었죠? 그럼 이 전체 땅을 뭐라 한다고요? 부지라고요. 그럼 가장 넓은 개념이 뭐다? 부지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방금 대가 있었어요. 방금 지적법에 외자 있었죠? 대. 그 대가 있는데, 자, 흑토벤이 있는 외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무슨 법이냐? 공정법이에요. 무슨 법? 공정법에서는 외자로 대를 쓰는데 이 대는 뭐다? 주거용과 상업용을 가리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이고 자, 그 다음에 대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자는 요 대자를 따르는데 대지는 건축법입니다. 무슨 법?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건축 가능한 거 뭐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까지 들어와요. 공업용까지. 자, 그 다음 택지가 있어요. 택지. 택지는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그래서 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들이 사용하는 법에서 범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뭐냐?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을 가리켜요. 결과를 이름을 다르 쓰지만 대지나 택지는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됐나요? 대지나 택지나 뭐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고 외자일 때 대는 공정법에서 주상, 공업용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지금 건축 가능해요, 안 해요? 이 땅에 건축물이 있거나 요 용도의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이라고요. 다시 뭐 한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요. 이 용도로. 그럼 이 외에도 아까 뭐죠? 학교도 있었죠. 학교 부지에도 있었죠. 그럼 창고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주차장도 있었죠. 그럼 주유소도 있었죠. 이런 것도 다 건물 지을 수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주거용, 상업용은 아니죠. 그럼 이 땅은 전부 다 건축 가능한 땅이고 또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었죠.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요거를 다 합쳐서 뭘 한다? 부지라고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확인하기 어디 들어가느냐면은 65페이지 볼까요? 65페이지 보면은 8번 있어요. 단가로 8번 찾았나요? 자, 거기 뭐가 있어요? 명지하고 대지 났죠. 자, 여기 방금 대 썼잖아요. 여기도 대지고 거기도 대지 있었죠? 그래서 한문을 잘 봐. 요거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낼 때는 반드시 이 한문을 옆에 주기를 달아준다고요. 그 주기를 달고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똑같은 대지를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 대자가 흑토벤이 들어가는 대자가 있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에 돼 있는데 요거는 오디자가 들어간 대자가 있다고요. 흑토벤이 아닌 대가 있고 흑토벤이 대자 있다고요. 똑같은 대. 그럼 개념이 다르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루 대자라 하는데 자, 일단 대지는 방금 했죠. 대지. 그럼 요 대지는 뭐냐 하는 거죠. 이 대지는 자, 좁은 도로에 그러니까 넓은 도로 하면 안 되고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어떤 도로냐? 좁은 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목 안에 있는 땅. 되나요? 골목 안의 땅을 뭘 한다고요? 자루대자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숨구멍이 도로를 우리가 숨구멍이라 생각한다고요. 땅은. 알겠나요? 도로는 뭡니까?
숨구멍 핏줄과 같다고요. 우리 도로는. 땅은 도로가 개설된 게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핏줄이라고요. 그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뭐다? 모가지. 우리가 각 곡식을 재가지고 자루에 담는다 하잖아요. 그럼 위에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숨구멍이 적잖아요. 그것을 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옷을 입는데 자루대자라고. 모가지만 나야 돼. 그래서 자루대자를 쓰는 옷 입에 있는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어떤 땅? 도로에 접하고 있는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다 하면 답이 틀린 거야. 좁은 도로. 무슨 말 알겠나요? 무슨 도로? 좁은 도로. 거기 밑줄 거세요. 원 2번에 가운데쯤 좁은 도로에 왜 접속면을 갖는다. 좁은 도로. 됐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맹지는 뭘까요? 어둘 맹자예요. 어둘 맹자.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이게 뭐다? 맹지. 자, 그럼 나중에 이 맹지는 나중에 민법상에서 이런 말에 비올 거예요. 뭐가 노느냐는 거죠. 우리가 맹지에 보는 지역권을 비울 거예요. 그때 맹지 부분의 지역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놓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역권이 있고요. 성역지가 있고요. 요역지란 개념이 놓을 거예요. 민법상에 비울 거예요. 일단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다 없다? 없다. 뭐 적을 필요도 없고요.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없다. 그럼 옆에 맹지 옆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다른 데 바깥에 나가려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야 돼. 그래서 건축 불가능입니다 하는 거죠. 되나요? 건축 불가능. 그래서 근데 건축이 원칙은 불가능이지만 뭐를 개설한다면 도로를 개설한다면 도로를 임대를 해서 개설하든 본인이 개설한다면 맹지라도 건축이 가능하다 안 하다? 건축 가능하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요즘에 우리 아파트에 참 집단 이기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앞에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뒤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길을 지나가면 너머길을 아주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아파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뺑 둘러가가지고 20분 걸린대. 근데 그걸 하니까 엊그제 또 TV 났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 지역에 지나가니까 통행세를 지르라는 거야. 지나가대. 3,000원 달라 3,000원.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지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파트 주민들은 또 밑에 단독주택을 지나가니까 밑에 아파트 단독주택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 우리 들어주는 그게 시건장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 입구에 장치하는 거 있잖아요. 2개를 설치했어. 너희들도 그럼 우리 지나가려면 돈 주라. 이래가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집단 이기주의.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있더라. 도로를 개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맹지 대지는 아주 쉽게 들어갔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올까요? 자, 62페이지에 4번. 가로 4번. 별 표시. 다른 거는 실수 안 합니다. 방금 이런 것도 실수 안 해요. 후보지 이행지 돼 있죠. 자, 후보지 이행지. 자, 후보지 이행지는요. 일단 요거 그림이 돼요. 아까 요 용어 했었어요. 감정평가상의 용어에서 택지가 있었는데 택지는 우리가 뭡니까?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과 공업용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농지라고 했죠. 땅 위에 무엇을 낸다? 작물 재배를 이용하는 땅의 용도가 있다 했죠. 그게 뭐다? 전, 답, 가수원이라고 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지가 있어요. 임지는 두 가지로 봐서 목재용으로 하는 거 있고요. 석탄 재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재림, 신탄림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구분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집안? 택지 집안이고 요 집안, 요것들은 농지 집안이고 요것들은 임지 집안이야. 자, 족보 계열했나요? 지금 족보를 몇 개 나눴어? 집안을 몇 개 나눴어? 하나, 둘, 세 개 나눴어요. 그럼 땅이라는 것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땅 자체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그 땅의 용도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느냐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택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거를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이렇게 상호간. 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이거를 뭐다? 후보지라고 해요. 대분류 개념이야. 자, 됐나요? 무슨 지? 후보지. 자, 용가 62페이지에 가로 4번 있어요. 다시 뭐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고 전답 가수원. 그 다음 용재림, 신탄림 되는데,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되면은 집안이 바뀌죠. 다른 집안과 뭡니까? 시집 장가 가는 거야. 근데 자기 집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큰 방에서 작은 방, 작은 방에 큰 방으로. 자기 집안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전인데 이 지역이 옛날에 전이 많았는데 밭으로 농지 개량해가지고 밭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어요. 됐나요? 그럼 가수원이 뭐로 바뀌겠다? 가수원은 나무 싹 빼고 답이나 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자기 집안에서 옮기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용어를 뭐냐? 택지 내, 농지 내, 임지 내.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내라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 움직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행지라고 해요. 후보지 이행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통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마세요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바뀌고 가는 용도가 바뀌고 가는데 이것이 전환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X라고요. 전환된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 물어요. 전환됐냐? 전환 중이냐? 이거예요. 됐나요? 자, 지금 요 지역에 뒤에 뭡니까? 도시 지역이 만약에 이천시가 요 지역에 이제 뭐냐? 택지지구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뭐가 있어요? 농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농지가 계속 뭡니까?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게 뭐니까 전환 중에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반공사를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상가들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전이 뭐로? 전이 주거로, 전이 상가로 전환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집안이 바뀌잖아요. 그 문제에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입니다. 이래 해도 그러면 쉽게 알아들었는데 전이 뭐 주거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요거 집안이고 이거는 이 집안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후보지라고요. 이해됐나요? 가수원을 옛날에 대밭이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밀고 답으로 전으로 맡고 있어. 아니면 가수원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이 어디 있는 지리산 알아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 네?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 하니까 어디 하더라? 한라산. 자, 지리산. 그 지리산 쪽에 보면 그 밑에 쪽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금 이런 거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뒤에 대밭이 나무가 엄청 대밭이 많았어요. 지금은 대밭 하나 돈이 안 된다고 다 무쇠버려요. 그리고 우리 전국으로 많은 재배하는 게 뭘까요? 과일 중에. 어떤 사람 그걸 채소로 하대. 요즘 철에 지금 많이 나와요. 빨갛습니다. 지금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딸기.
딸기가 밑에서 지금 올라갔어요. 밑에 저 밀양에서 하다가 저는 충청 돌아가지고 충청도에서 제일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가 전라도 안 하다 전라도 쪽으로 넘어갔어요. 또 저 안 하다 밑에는 저 밑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딸기 재배를 어웅스마했어요. 내가 어떨 때를 보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다 소화할까 하는. 근데 소화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되면 안 되는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기후가 좋아서 그래. 너무 이 딸기 재배가 너무 이 더워도 안 되고 맛이 없고 너무 추워도 맛이 없어요. 근데 적당하게 딱 하니까 맛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그 가져가 가지고 딸기를 재배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끝면이 거칠거칠해요. 우리나라는 참 머리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가지고 딸기 재배하는 그거는 또 맛있게 해요. 그래, 돈 벌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 와가 딸기 재배하는데 딸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딸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다 수출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옛날 대밭이 이제 돈 안 되니까 싹 없애버렸어요. 그럼 뭐다? 밭으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세요? 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뭐다? 이행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요거 된, 중 이것만. 자, 별표지 3개 했나요? 그 다음 63페이지에 있는 나지, 건부지, 공지 있죠. 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까지만. 나머지는 다음에 와서 하겠어요. 오케이? 네, 너 피곤한 것 같아. 비도 오고. 자, 가서 집에 가서 그냥 힘들죠, 그것도. 막 비비가지고 하려면.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김치 남은 거 있으면 김치에 홍합 넣고. 자, 여기서 이제 뭐냐, 나지가 있어요. 무슨 개념? 나지. 일단 나지는 건축 가능한 땅, 건축할 수 없는 땅 못 오는데 반드시 건축 가능한 땅만 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지라는 건 건축 가능한데 현재 건물이 없는 거야.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거야. 이게 나지, 나대지 이렇게 좀 써도요. 이해됐나요? 자, 일단은 기본 개념은 뭐다? 건축 가능하나 건축물이 없다. 이게 나지. 우리가 나체하잖아, 나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을 벗고 있으면 나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자를 쓴 거예요. 전라, 나자. 자, 그럼 우리나라는 나지라 말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이걸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것을 갱지란 용어와 그 다음에 저지란 용어를 두 개를 해요. 이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어. 다른 걸 묻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써대, 일본은 요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세 가지 공통점은 뭐가 없다고요? 건축물이 있어, 없어? 건축물이 없다 개념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계속 묻는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가 어떤 규제냐? 공법상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사법상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규제, 공법상 규제. 자, 아까 우리가 공법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기관이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공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땅은 한 국가의 영토입니다. 이거 기회가 없어요. 땅은 뭐라고요? 한 나라, 한 국가의 영토라고, 영토. 그럼 영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나라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어떤 땅이든 건물이 있든 어떤 공법상 규제는 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사법인데요. 나중에 내가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토지 소유가 누구라고요? 갑. 그럼 갑은 아까 소유권 행위가 지표만 이용해요? 지상도 이용해요? 지상에 대한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따로 뭡니까? 설정을 할 필요 없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없어? 이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토지소유는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권리를 돈 들여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오케이? 사법인 지상권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갑 소유 땅인데 어리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을은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 자기 땅이 아닌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나중에 지금 지상 공간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임차해서.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수용돼. 뭐가 된다고요? 수용돼. 그럼 보상금을 받아야 되잖아. 또 아니면 임차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건물 가지고 있는데 구축물을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닐 때는 이 지상 공간을 권리를 주장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게 뭐다?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요. 이해됐나요? 토지 소유는 이미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설정할 필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가진 자. 이해했나요?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만 알면 돼. 개로는. 세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법에 들어가면 지상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상권을 대항력이 뭐 어떻고 이렇게 비운다고요.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요거만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사법이라고 지상권 설정은. 사법 제한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사법상의 제한은 없다 이 말이야. 공고상의 제한은 당연히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방금 이 두 개를 나눈다 했죠. 우리가 어떤 걸 제압한다는 말을 따로는 저지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저지한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저지만 제한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치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됩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없다. 그럼 뭐다고요? 나치 땅입니다. 그럼 토지상에 모든 땅은 부지라 했죠. 그럼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건부지입니다. 됐죠? 토지상에 건물이 없다. 나지고요. 건물이 있다. 건부지라고요. 그런데 나지의 토지 가치하고 건부지의 토지 가치를 볼 때 같은 지역의 같은 용도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택지로 주거지로 전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바로 주거지로 전환하면 돼, 안 돼? 돼. 근데 이거는 주거지로 전환하면 어떻게? 건물을 철거해야 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아요. 나지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지는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건부지는 나지보다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부지 가치가 낮다 해서 건부 강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지,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치가 낮은 개념을 건부 강가란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나지 상태의 땅이 있고 자, 요 지역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국가에서 공급상을 규제를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묶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묶어버렸죠.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땅 소유자는 그 땅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건물이 존재한 상태죠. 그럼 이 건물을 이용하니까 지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강화될 때는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때는 건부지가 높으니까 이거를 뭐다? 건부 증가라 한다. 그래서 건부 증가는 뭐다? 건부지가 나지보다 높을 때고 건부 강가는 낮을 때입니다. 이거를 올바르게 설명했으면 이런 문제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건부 강가, 건부 증가.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건부 증가, 건부 강가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뭐보다 지금 건부지는 나지보다 이 말이잖아요. 나지보다 낮다, 높다잖아요. 아, 그러면 건부 강가와 건부 증가는 뭘 기준했을까요? 나지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죠. 알겠나요? 건부 강가, 건부 증가를 뭐다? 나지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기준값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를 또 물어요. 예,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 기준이다. 체유효 이용의 상태 상한선 기준을 잡았다라고 물어요.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이거 물어요. 이 정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뭘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 딱 묻는다고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자,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는데, 건축 가능한 땅인데, 건물에 앉을 수 있는 토지 부분을 우리는 바닥 토지라고 해요. 바닥 면적. 이거를 건폐율이라고 해요. 무슨 율? 건폐율. 자, 그러면 내가 건축 가능한 땅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을 다 건축하게 안 만듭니다. 법제안이 건폐율을 줍니다. 건폐율. 바닥 면적을 재야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을 건물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워둬야 된다. 빈 공짜. 그래서 이거를 뭐다? 공지라고 해요. 공지는 뭐라고요? 빈 공간. 어디? 건축법에서, 예? 건축법에서 뭐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뭐다? 공지한다. 왜? 하재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자, 그런데 아까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은 아까 주상공이었죠? 도시지역 땅들은 다 뭐를 이용한다? 택지를 이용해야 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럼 도시지역 땅입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인데 이것을 뭐냐? 도시지역 내 토지를 방치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투기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목적? 투기 목적.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치하고 있어. 아니면 이 말에 방치하고 있어. 아니면 투기 목적이야. 라고 하면은 공한지라고 합니다. 무슨 지? 공한지라고 합니다. 공한지. 한지인데 공자 들어가세요. 공한지는 투기 목적.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시적 파크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다. 있다. 이런 땅. 자, 우리가 농작물 같은 거를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다. 실휴자를 써요. 휴, 한, 지 또는 휴, 경, 지라 말을 써요. 휴 들어가요. 공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결국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이 필지, 핵지 남았고요. 그 다음 법지, 빈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선화지, 포락지, 소지 이런 게 남았는데 이런 용어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용어 설명하면서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네.